질환 중에서는 대장에서 염증이 생길 때 웬만큼 염증이 심해져야지 그때부터 냄새가 좀 심해져요. 대장에 염증이 좀 많이 심해졌을 때 문제가 있다면 빨리 검진을 받으시고 한윤의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죠. 저희 환자분 중에 방귀 냄새가 독하다고 왜 그런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난번에 오셨던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이었죠. 맞아요. 그분이. 그분이 유독 많이 챙겨 드신다고 하는 게 단백질 파우더였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방귀가 나갔을 때 냄새를 결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특히 독해지는 것은 대부분 단백질 때문이에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인데 고기를 많이 먹거나 생선을 많이 먹거나 상대적으로 채소를 적게 드시는 분들이 단백질 양이 많아지면 그 안에 황성분이 많아서 냄새를 좀 독하게 만들어요. 근데 황성분이 많은 것 중에 십자가 식물들이 뭐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황이 유독 많이 들어있는 마늘, 파, 부추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그 다음날 계란 썩는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도 방귀 냄새가 독해지니까 일단 냄새가 독한 거는 내가 평소에 단백질과 지방을 좀 많이 먹지 않는지 점검을 하고 상대적으로 채소를 좀 덜 먹는지 이걸 좀 파악해 봐야 되고, 채소를 덜 먹게 되면 식이섬유도 부족하지만 발효가 과정이 잘 안 돼 가지고 단백질이 몸에서 흡수되는 걸 좀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게 되죠. 상대적인 단백질 양이 좀 많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고기를 많이 안 먹고 단백질도 많이 안 먹는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채소 중에서 그런 종류의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지는 않는지, 그리고 발효 음식을 유독 적게 먹는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질환 중에서는 대장에서 염증이 생길 때 냄새가 좀 독해지는데 웬만큼 염증이 심해져야지 그때부터 냄새가 좀 심해져요. 대장에 염증이 좀 많이 심해졌을 때, 그리고 변비가 아주 오래되게 되면 당연히 염증 상태가 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변비가 오래되신 분들도 냄새가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조금 적당하게 심했다고 해서 질환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섣부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냄새가 심해졌을 때는 첫 번째 식단부터 좀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주변에 누가 방귀를 많이 끼시나 보죠? 네, 저희 아버지가 대략 성인이 하루에 음식물을 먹고서 생기는 가스가 7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6리터 정도가 몸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빠지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경로가 어디인지 아세요? 호흡으로 빠져요. 숨 쉬고 내쉬고 할 때 호흡으로 가스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땀, 대소변 이쪽으로 이제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가스라는 형태로 아랫배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1리터 정도 되는데, 누구나 다 방귀의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양을 좀 대략 나눠보니까 150ml 정도가 돼서 나누기를 해보면 6번에서 하루에 10번 정도까지는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것보다 유독 많이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수시로 끼시는 분들. 네네. 대부분은 아까 말한 단백질과 지방 외에 또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탄수화물 종류를 많이 드시는, 특히 당류라고 부르는데 당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 보통 말하는 디저트 같은 이런 단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탄수화물인 밥이라든지 빵, 면, 떡 이런 것들을 유독 많이 드시는 분들이 방귀에서 조금 잦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혹시 일하시다가 평소에 단 걸 조금 많이 드시지 않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곡물을 많이 먹어도 횟수가 좀 잦아져요. 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음식 중에서는 유제품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되면 횟수가 좀 잦아지죠. 또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서 방귀 횟수를 좀 많아지게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많이 쓰는 거. 이것도 속에서 가스를 많이 차게 만들기 때문에 횟수를 좀 더 느리고요. 음료수 중에서 탄산음료도 방귀를 자꾸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재밌는 게 껌을 많이 씹어도 그래도 또 방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식후에 눕는 습관 이런 것들도 방귀를 좀 많이 만들게 되니까 이런 습관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질환 중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가스를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방귀 횟수도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상도 대장염이 방귀 횟수를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과민성 대장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방귀 횟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소리가 나는 건 방귀 소리를 결정하는 것은, 소리는 우리가 입에서 푹 하는 소리가 나는 게 마찰음이잖아요. 네. 방귀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항문에서 마찰이 되는 건데, 가스의 양이 유독 많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또 압력이 때문에 이 부분이 좁으니까 크게 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좁아지게 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치질이죠. 치질이 생기면 여기가 부어버리니까 나오는 구멍이 되게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뻥 하고 크게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가스의 양이 많아지거나 혹은
압력이 높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게 하는 어떤 질환 때문에 방귀의 소리가 유독 강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는 하는데, 이런 냄새, 횟수, 강도 같은 것들은 일상생활과 조금 더 연관이 있지 바로 질환하고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배변의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서 복통이 잦아진다든지 식욕이 뚝 떨어진다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체중이 확 감소한다든지 배변의 상태가 옛날에는 변비였는데 갑자기 설사로, 아니면 죽상변비라고 해서 죽처럼, 혹은 이런 지방이 섞여 있는, 혹은 혈변이 생기거나 하는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질환하고 빨리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식단을 먼저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발효음식, 채식 같은 식이섬유 요거까지를 하나 더 한다면 물, 그리고 더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요까지를 점검해 본 다음에 그것들을 잘 조절하면 횟수, 냄새, 강도 이런 것들은 좀 조절될 수 있고요.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검진을 받으시고 한윤의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환자분께 그런 식으로 식단 한번 점검해보라고 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그분은 파우더 먼저 좀 줄이시고요. 네. 운동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파우더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상담하실 때 여러분들 점검하셔가지고 이분들 식단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